뾰로롱 안녕하십니까. JTBC가 단독 중계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이제 D-4. 저희 세트도 약간 이렇게 변화가 좀 있네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한 유튜버가 경찰의 112 출동 상황을 AI 조작 영상으로 만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이 저 유튜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등으로 결국 구속 엔딩을 했다는 거. 허위 정보 제작, 가짜뉴스 유포에는 대가가 저렇게 따른다는 거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보죠. 자, 김하나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동생하고 과자 먹다가 딱 꺼냈는데 하트 문양이 딱. 사방가족 여러분, 하트 뿅뿅. 약간 억지스럽다 하신 배성경님. 자, 지난해 연말 대전 문창동 문창초교 인근에서 저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요크셔테리아 믹스견입니다. 걸음이 빨라서 멀리까지 갔을 것 같아요. 잘 좀 봐주십시오 하신 서옥다님. 지난 주말 지하철에서 가방에 단 소중한 인형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떤 분이 SNS에 내 가방에 누군가의 인형이 딸려왔네. 이거 뭐지? 하고 올렸지 뭐예요. 어머나, 딱 봐도 제 인형들이었어요. SNS의 힘 정말 놀랍습니다 하신 김선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쩍벌남 사이의 투명인간입니다. 자, 오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우 정혜인 씨가 이탈리아에서 참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데, 자, 김하나 아나운서 설명 좀요. 네, 지난달 17일 배우 정혜인 씨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남성복 패션쇼에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정혜인 씨 양옆에 앉은 외국인 남성 2명이 정혜인 씨를 사이에 두고 다리를 넓게 벌린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가운데 낀 정혜인 씨가 불편한 듯이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장면도 담겼어요. 바로 지금 이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무례하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인종차별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저 2명의 남성들, 터키 출신 배우 케렘 버신, 또 미국 가수 벤슨 분입니다. 특히 이 벤슨 분은 지난해 내한 공연을 열면서 우리 국내 팬들한테도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실망감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무례한 것 같습니다. 저 두 외국인 남자. 자, 그런데 논란거리가 또 있다고요? 네, 문제의 장면을 올린 게 세계적인 패션 잡지의 공식 SNS 계정이에요. 그런데 이 계정에 정혜인 씨의 계정만 태그를 하지 않았고요. 이 벤슨 분과 캐렌 머신의 계정만 태그를 하면서 누가 옷을 더 잘 입었나라는 문구를 게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누가 봐도 저 벤슨 누구 혹은 저 터키 배우 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모를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정혜인 씨가 옷을 제일 잘 입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뭐 바지에다 흰 티셔츠 입고 뭐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그런데 네, 저렇게 뭐 패싱처럼 하니까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정혜인을 배제한 것 아니냐, 이거 이 정도 되면 의도적 패싱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몰래 들어와 쓱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띠링, 문 열고 들어와서요. 거침없이 카운터로 바로 달려갑니다. 자, 멈춰선 곳은 역시나 돈통. 열쇠가 꽂힌 통을 빙글빙글 돌려서 찰컥 돈통 오픈. 여기 장사 좀 되나 보네. 자, 현금을 하나 둘 남은 동전까지 싹쓸이 해가지고 저걸 주머니에다 집어 넣습니다. 빠르게 쌩 사라지는데요. 자, 거침없이 훔쳐 달아나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닌 듯? 그렇죠. 굉장히 치밀한데요. 이 제주도 제주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3시쯤 두 남성이 가게를 찾아왔는데 한 명이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잠긴 매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3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제보자가 출근을 했는데 가게 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현금함을 확인해 보니까 현금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들 매장 보안키를 보관하는 외부 함의 위치까지 알고 있었고 또 키를 가져가서 문을 열고 범행을 한 뒤에 다시 키를 제자리에 갖다 뒀다고 해요. 정말 치밀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면식범 혹시 가게 사정을 좀 아는 사람?
맞습니다. 이 범인이 2명인데 그중에 1명이 면식범입니다. CCTV로 확인을 좀 해보니까 한 1, 2년 전에 매장에 와서 소란을 피운 중학생 무리가 있었는데 중학생이요? 그 사람 중에 1명이 지금 면식범으로 지금 보이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면식범이기 때문에 용의자가 특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이 시점에 유사한 사건도 또 생겼던 것 같아요. 아마 또 들어가서 아하. 절도를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거가 시간 문제 같습니다. 자, 중학생이 저러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환감 넘어 플러팅. 첫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공간, 화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자, 그런데 작가가 아닌 딴 사람에 보낸 이가 있었으니, 자, 여친 구합니다. 저는 62년 강원도 출생, 부모님 농사를 물려받아 TV에도 나온 참나물의 달인이 올시다. 신체 아직 건강하고 우리 부모님 봉양하실 40살 연하 찾아요. 번호는 010땡땡땡의 사반사반. 양 변호사님, 제발 장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발 정말 재미없는 장난이길 바라는데, 이게 경기도 성남의 한 전시장에 붙어 있는 데랍니다. 화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체험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이 된데, 저 쪽지가 있었어요. 60대 남성인데 20대 여성을 구한다라는 거고, 그 쪽지 안에 본인의 뭐 나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어떤 개인정보 뭐 같은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고, 그냥 20대 여성과 여성을 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보자분은 보면서 무섭다,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재미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오전 7시 45분부터 찡 울린 메시지. 어쩐지 호감이 가네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내 나이 62이지만 밖에선 50대로 보는 동안 외모에 나 교수 회장까지 경험하는 능력남이야.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연락 좀 주셔. 60입니다. 그래도 50일 수가 없지요. 근데 본인 소개가 그래요. 60대인데 50대로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대 여성한테 지금 구애를 한 겁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뭐 20대 여성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나이를 뭐 할 필요는 없는데 뭐 50대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좀 놀랍고, 또 본인의 뭐 직업을 교수이자 뭐 건설회사 회장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번 만나보자 그랬는데, 사실 이걸 받았던 여성은 아마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지난 주말 저희 부부와 남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초밥을 먹으러 다녀왔는데요. 광어 초밥만 드시는 어머니께서 종종 가시는 회전 초밥집을 찾았어요. 주말이지만 이른 시간대라 저희가 첫 손님이었고, 남동생은 자리에 앉아 광어 20접시, 연어 10접시를 먼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회전판에 놓인 장어나 참치 등도 함께 집어 먹었는데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여기 계산이요. 그래, 9만 원 계산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가게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지 말라니요. 오자마자 30접시를 한 번에 주문하시는 것도 힘들고, 뭐 광어만 드십니까? 광어를 20개 시킵니까? 광어는 남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것도 좀 같이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무턱대고 오지 말라니요. 이렇게 말하시는 법이 어디... 됐고요. 앞으로 딴 데 가서 광어 막 드세요. 광어 엄청 드세요, 그냥. 저희가 뭐 한 번에 많이 주문을 한 건 사실이지만요. 4명이서 30접시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아요? 심지어 늦게 나온다고 보채거나 눈치를 준 적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광어만 먹은 게 문제라면 다른 초밥도 좀 시켜달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요즘 자영업자분들 힘들다곤 하지만 진짜 저희가 진상인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초밥집 사장님입니다. 당신 진상, 울트라 진상. 아니, 광어 초밥은 솔직히 말해서 손님 유인용이라고요. 완전 안 남는 메뉴. 근데 그걸 오자마자 털어 드시니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입니다. 아유 몰라. 아이 무슨 손님이 사장 걱정까지 하면서 밥 먹어야 돼? 아 그러면 애초 주문을 받질 말든가. 많이 남는 유부초밥, 소라초밥, 문어초밥이나 파셔. 웃겨 정말 엑스.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진짜로 광어초밥 때문에 저랬을까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광어가 가장 대중적인 그런 횟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종 시켜 먹는 집은 광어만 따로 초밥 만들어가지고 보낼 정도로 메뉴가 아예 있을 정도로 광어초밥만 먹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어 승부 접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는. 아 교수님 근데 제가 진짜 좀 찾아보니까 광어가 활어가 매일매일 시세도 달라지고 그 뼈하고 머리 잘라내면은 팔 수 있는 그 살이 한 50%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좀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 회전초밥집 진짜 자주 가는데 광어를 먹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뭐 미안해야 되는 메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도리어 좀 제일 싼 유부초밥 이런 거 먹을 때 도리어 너무 제일 싼 거 먹어서 미안하네 뭐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이건 사장님 독단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회전초밥집의 특징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그걸 자기가 딱 튀겨서 그럼요. 먹는 거거든요. 집어 먹는 거. 이게 강어든 전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광어가 이렇게 안 남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몰라 뭐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이렇게 화를 내신다. 회전초밥집인데 그건 좀 안 되는 몰라 뭐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공지를 좀 광어 좀 적게 드시라고 그랬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 조치.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도 회전초밥집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는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고르는 데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회전초밥집인데 마음대로 못 먹냐라고 말씀 주셨어요. 전혜원님도 그렇고 경미우님께서도 같은 말씀 해주셨고요. 초이조이님께서는 저도 광어 좋아하는데 말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이 점프가 성공할까? 그건 도약하는 순간에 알아. 완벽을 위해 수만 번 도약해봤으니까. 국가대표는 나아간다. 세계 앞으로. 업비트. Like jeans. 당신에게 맞춰 이토록 다양해진 청바지처럼 마음껏 달리고 싶은 당신에게 맞춘 새로운 핏의 등장. 이런 감성 기본이죠. 그 어떤 라이프에도 핏하게. Always fit. The all-new Seltos. Kia. Movement that inspires.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태백산 눈축제 현장에서 한 노점의 위생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노점 주인이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어묵탕 솥에 넣었는데 이 어묵탕이 손님들에게 그대로 판매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뭐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방금 보신 그 영상을 촬영하신 분이 저희한테 주말 사이에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교수님 진짜 이거는 진짜 좀 화가 나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영상을 제가 보고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께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를 개막 당일 1월 31일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람을 이제 잘 하시고 이제 배가 고프셔가지고 주차장 근처에 있는 노점상 중에서 어묵도 팔고 순대도 팔고 튀김도 파는 이제 그런 여기군요. 노점에 갔어요. 네. 어묵은 5,000원에 4개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묵을 주문을 했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어묵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있던 5분, 6분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막걸리가 얼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장면이 시작된 겁니다. 이 노점 상인이 막걸리 병을 어묵탕 소채 그대로 넣었습니다. 아니 막걸리가 땡땡 얼어가지고 이게 나오질 않아. 그랬더니 저러더라. 훅 집어넣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어묵이 나와서 이제 하나를 먹고 있는데 뒤태립을 어르신들이 뭐야 막걸리가 얼어서 안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인장분께서 그거를 들고 어묵통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또 이것도 막걸리가 안 나온다라고 하셔서 어묵탕에 집어넣으시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촬영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벌써 두 번째 거를 찍었군요. 그러니까 5분도 안 돼서 2번이나 막걸리병을 저렇게 국물에 넣는 모습을 포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휴대전화를 들고 찍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 막걸리도 얼어서 안 나온다고 하니까 또 다른 막걸리 병을 솥 안에 저렇게 넣고, 근데 5분도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그동안은 또 얼마나 했을까요? 또 저렇게 넣는 그 어떤 모션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너무 태연해서 잘못 본 건가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행동이 아닐까 싶고 그 어묵꼬치랑 국물은 당연히 그대로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제보자께서는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와 이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그 사장 그 아주머니한테 왜 막걸리병을 어묵탕 솥 안에 넣어요? 막 따지셨대요. 진짜 정색을 하고 따지셨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답이 더 황당.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유, 잠깐 그런 건데. 아이, 미안해. 자,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야 살짝이 아니라 제가 봤어요. 그냥 나는 살짝 얼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너무 속이 메스껍고 계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이거를 왜 넣으시냐 했더니 아이고 이거를 뭐 잠깐 이렇게 얼버무리셨어요. 뭐 얼었다 해서 살짝 넣은 거 어쩌고 막 이러시면서 말을 얼버무리시길래 제가 진짜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미안 나는 이거 뭐 잠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게 아니라 잠깐 그런 건데 뭐 이러면서 미안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저 접시 저거 하나를 아까 그 가격표 써 있었죠. 4개 5,000원. 예. 아이 세상에 막걸리병 담가가지고 휘휘 저은 걸 갖다가 그리고 또 어묵에 이 포인트는 어묵 자체도 있지만 국물이죠. 그 국물이지 않습니까? 저 지금 어묵 국물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 국물 파세요? 예. 그 막걸리병에 뭐 먼지도 있을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묻을 수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넣고 있었고 아마 열댓 명이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제보자하고 남자친구 어묵 하나씩 먹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 먹었다고 해요. 근데 안 먹으니까 이거 보면서 다 먹은 거 맞냐라고 질문을 해서 더러워서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막걸리병을 왜 넣으셨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우 이거 잠깐 얼었다고 해서 살짝 넣은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문제인데 나중에 결제하고 영수증 받아 보니까 주소가 부여로 돼 있습니다. 이거 태백 아니겠습니까? 부여요? 예, 축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아마 영업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영상역 직원 자체는 단기 알바로 또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주말사에 나온 이 사건에 달린 베스트 댓글을 진짜 인상적인 베스트 댓글을 하나 봤거든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아이 아줌마 나 발 꽁꽁 얼었어. 여기다 발 담궈. 지금 그 상황 아니야 이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를 게 별로 없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발에 붙은 때나 저 어묵 막걸리 앞에 쭈르륵 세워져 있는 거 그냥 길거리에 바로 노출돼 있잖아요. 똑같이 들어온 거 마찬가지인데 발이 좀 더 더러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말씀하신 영상 댓글들에 이 눈축제 자체를 주최하고 있는 태백시 문화재단에서도 입장을 좀 밝혔어요. 일단은 영상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저 매장을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뭐 분양을 해줬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입장인 거로 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조율을 해서 소통하고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청에서 기급 현장 점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 영업 중지하고 시설 철거 조치를 했는데 업주가 또 바로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취재 전반의 위생 점검도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했고요. 지역 축제 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써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저거 기다리는데 저 엉뚱한 분 한 분 때문에 피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님, 네. 여기가 지금 태백산 눈축제거든요. 저 양반 저 행동 하나 때문에 태백산 눈축제는 사실상 끝났어.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정도의 위생관념인데 누가 저거 먹으러 가겠습니까? 저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 막걸리병을 거기에 넣습니까? 답답합니다. 축제가 망쳐질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보는 곳에서 저 정도면 안 보이는 곳에선 또 뭘 했을까? 아까 보니까 너무 맛있게 튀김들이 이만큼 있을 텐데 그 튀김은 또 어떻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막걸리 병에 묻은 먼지들만 문제가 아니고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리고 겉에 있는 종이 저런 색소도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저녁이 안 먹혀질 것 같습니다. 아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이어가죠. 10대 여학생들이 무인 매장 3곳을 잇따라 털어 현금을 훔쳐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매장 안에서 태연하게 돈을 세고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예, 이 먹거리 장난만큼이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만 해도 화가 확 올라오는 사건.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30대 사장님 제보인데요. 10대 여학생 아이들이 벌인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은 광주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달 1월 23일에 오전에 키오스크에서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잔돈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전날 현금을 다 채워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잔돈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현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CTV를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일 오후 2시 53분쯤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10대 여학생 2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뭐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막 지폐도 막 세는 모습도 이상한 모습도 좀 보이더니 냉동고 안에서 마카롱 2개를 훔치고요. 한 학생이 주머니에서 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현장 이렇게 금고통이나 뭐 이런 거를 막 열더니 현금을 계속 꺼내는 거예요. 매장 밖에 있던 학생은 담배를 품으면서 지금 연기를 뿜으면서 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다 털어가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초록 모자 얘는 지금 연장을 꺼내서 키오스크 뜯어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저 밖에서 망 보는 애는 연초를 피우면서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있죠. 자, 박 변호사님. 저렇게 딱 한 게 고작 3분 만에. 한 명은 털고 한 명은 담배 피우고 기다리고 이 너무 능숙한 거 아니냐. 한 번에 했던 솜씨가 아니다라고 사장님 생각이 들어서 CCTV 같은 걸 좀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현금이 많이 비던 날을 확인해 보니까 1월 21일 새벽인데요. 새벽 3시 39분쯤에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연장으로 키오스크 이제 챙겨가고 돈을 너무 많이 챙겨가다 보니 손에 들고 그냥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 지지도 못하고. 또 1월 17일 날도 한번 왔었는데 보니까 새벽 5시 정도에 들어와서 그 두바이 쫀득 쿠키 냉장고에서 그것만 훔치고 키오스크 손대보다가 나간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인근 무인 매장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아, 우리 가게에 10대 여학생 애들 2명이 와서 돈을 다 털어갔어요. 혹시 사장님들도 당하신 게 있습니까? 물으셨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까 보신 초록 모자 소녀.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초록색 모자 쓴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걸린 시간은 5분도 안 걸렸어요. 3분도 안 걸렸어요. 많이 해본 솜씨 같아서 이거는 나만 털린 수준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방에 있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제가 했죠. 혹시 그 초록색 모자는 걔 아니냐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이날 했으면 저랑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저희끼리 누군지 파악은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 무인 매장 사건 많이 전해드리지만 꼭 그 한 가게가 아니라 그 주변 가게를 다 텁니다. 같은 애들이.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 제보하신 사장님께서도 주변에 다른 무인 매장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혹시 같은 피해를 당하시진 않았냐라고 확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초록색 모자를 착용한 여자아이가 가게를 털었다라는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신 거죠. 초록색 모자를 쓴 여학생을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 무리인 것 같은데 제보자 매장을 포함해서 총 3곳을 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다른 무인 매장은 지난 1월 17일과 21일에 털렸는데요. 17일 새벽에 여학생 무리 5명이 들어와서 키오스크 안에 있는 현금을 털어갔고 21일에는 여학생 2명이 와서 또 돈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나가는 장면이 17일 새벽에 있었던 범행이었고요. 그리고 차로 또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무인 매장을 턴 건 25일 새벽이었는데요. 초록색 모자 여학생 역시 보이시죠? 키오스크 안에 든 현금을 털면서 쇼핑백 안에다가 돈을 넣어요. 그런데 이 쇼핑백 안에 이미 돈이 보이시나요? 이미 돈이 들어 있습니다. 아, 있네. 아마도 다른 매장에서 훔친 현금을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 얘 보면 말이죠, 양 변호사님. 점퍼는 다른 걸 입더라도 꼭 모자는 저 초록 모자만 쓰네요. 그러게요. 그걸 또 굉장히 아끼는 모자인지 아무튼 또 얼굴 지키는 걸 막기 위한 건지 계속해서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무인 매장 이렇게 털리는 거를 사건 관련해서 여러 번 봤는데 저렇게 침착하고 신속하게 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일단 사장님이 저 3군데 매장에서 털린 금액만 확인해 봤더니 세 매장에서 350만 원어치가 털렸다고 합니다. 4일 동안에 걸쳐서. 보통요, 저 무인 매장 월세가 150만 원이래요. 그러면 2달치 월세가 넘는 금액을 털어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이 보시기에도 보통 솜씨가 아니라서 다른 데도 피해를 입었을 것 같고,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일단 사장님들 모두가 경찰에 저 녀석들을 신고한 상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원본 영상을 봤습니다. 아무리 뭐 모자를 쓰고 했어도 얘네들이 가끔씩 또 CCTV가 자기를 찍는지 또 이렇게 봐요. 올려다 봐요. 그래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만약 공개된다면 과연 저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하고, 지금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엄청 금액이 피해금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주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아이들이. 간혹 아이고 장난하듯이 막 그렇죠. 걸터 안고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2013년생, 2011년생도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처벌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는 것 같고, 언제 한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절도범한테 부모한테 연락을 하니까 촉법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부모가 화를 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보자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 초록색 모자 좋아하는데 경찰 조사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런 애들은 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돼요? 일단은 지도도 지도지만 저런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님이나 가족에서 과연 돌보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군데만 저렇게 털었다가 걸려도 문제인지 좀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동네를 다 털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을 텐데 걸려봤자 난 촉법소년이고 뭐 혼낼 부모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도도 해주시고 좀 더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양쪽 마음이 같이 듭니다. 예.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3번째 이어갑니다. 예, 이번 사건도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사고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인데요. 약 2주 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말 아침이었는데요. 이 30대 제보자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7일 토요일 아침 9시 반쯤 취미로 배우고 있는 한국무용학원에 이제 연습을 하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평일에 직장을 다니는데 취미로 시작한 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맞아서 K-팝에 재즈도 섭렵을 했고요. 이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보자의 모습인데요. 최근 1년 동안 한국무용에 푹 빠져서 평일 점심시간까지 할애해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점심시간을 할애 연습에 매진할 정도로 한국 무용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자, 이날도 역시 연습을 하려고 나섰던 제보자, 집 앞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는데 자, 그 바로 앞에 자전거를 끄는 이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해요. 원래 제보자 앞에 한 남성이 더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 남성한테 먼저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남성은 할아버지보다 더 앞서 지나갔고 제보자가 바로 이 할아버지 뒤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보자는 별 생각 없이 할아버지보다 한 두세 칸 정도 뒤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고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함께 굴렀다. 자, 사고 영상 직접 보시죠. 갑자기 뒤로 쓰러지시는데 사람이 기절하는 것처럼 일자로 뒤로 떨어지시더라고요. 네, 자전거도 같이 뒤로 굴러가고 저도 이제 할아버지 밑에 바로 깔리고 하는 그 찰나에 바로 제가 그냥 깔려버려가지고 피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몸 오른쪽 부분이 좀 많이 눌려 있었어요. 거기 뾰족한 데가 엉덩이가 지금인지 너무 아파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굴러서 일어나시고 저도 더 이제 막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어디 끼겠다는 생각에 이제 헐레벌떡 일어났죠. 발을 딱 짚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사람이 위에서 그 버튼도 눌러주시고 아유, 왜 저래, 왜, 진짜. 그러니까요. 영상만 보고 있어도 안타깝고 화나고 좀 짜증나고 걱정되고 막 그럽니다. 이 제보자께서 이게 서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그 할아버지가 기절하는 것처럼 그냥 일자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뒤로 떨어지고 나서 뭐 피할 사이도 없는 거죠. 하는 순간 자전거 할아버지가 이 여성 위에 그냥 이렇게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단 밑으로 같이 굴른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우셨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머리를 보호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머리를 보호하려고 애썼던 게 기억나신다고 해요. 그런데 몸의 오른쪽 부분이 너무 아팠고 무슨 뾰족한 게 엉덩이 부분을 찍혔는지 너무 아파서 막 저절로 고래고래 소리가 질러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CCTV를 보니까 그 자전거가 제보자의 오른쪽 몸 위에 그냥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정말 더 어찌됐던 건 저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있으면 에스컬레이터에도 낑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어나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누군가가 비상 버튼을 눌러줬다고 합니다. 지금 네. 이 세상에 이 영상 딱 나갈 때 양 변호사님이 진짜 막 장탄식을 쏟아 환장하겠네면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는데 진짜 딱 그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제보자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단 집에 계신 아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에서 영무실로 이 지하철에 있는 직원분들이 119 올 때까지 이 제보자분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영무실에서 기다리겠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뭐라 그러냐면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에스컬레이터로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님 말씀이 아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객운송법에 따르더라도 지하철에는 자전거를요 설령 타고 이용을 하더라도 계단을 들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단에 경사로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 거지 리프트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지하철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지하철에 그렇게 자전거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주말이나 공휴일밖에 없어요. 맞아요. 평일에 저 사람들 많이 다니는 시간에 저렇게 이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왜 저런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뭐 일부러 저러려고 하시진 않았겠죠. 아까 그 어르신도. 근데 이게 보신 것처럼 거의 흉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앞서 저희가 이제 막 무용하는 모습 보여드린 것처럼 이분은 진짜 몸으로 지금 뭘 하시는 경우가 지금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인데. 자, 제보자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느끼신 바가 있었다고 해요. 얘기 들어보시죠. 일주일 정도는 걷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어깨 인대가 손상된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돌리면 아프거든요. 제가 서울역이랑 홍대역을 가장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사고 나고 나서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캐리어라든지 뭐 유모차 같은 것도 억지로 싣고 가는 모습들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픽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국내에서도 캐리어 들고 문제입니다. 가다가 대굴대굴 컹컹컹컹 해가지고 사고로. 거기 막 밑에 있는 분 막 이렇게 되고. 엄청난 교통사고, 충격사고가 발생한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았는데 뭐 끼기나 했으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오. 그나마 응급실에 갔는데 다행인 게 고관절하고 다리가 너무 아팠다고 하는데 뭐 골절이나 이상, 뇌 이상 같은 건 없었다고 합니다. 다발성 자상이라 나오고 있지요. 어깨, 무릎이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할아버지는 사과 연락은 받았는데 뭐 보험사 등 통해서 치료비 주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조사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올해 여름에 결혼도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용대회 때문에 지금 안무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원 돈 들여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못할 것 같고 이거 보면서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한 사람도 꽤 있어서 무거운 짐 들고 이거 정말 이 방송 통해서라도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본인은 다쳤지만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또 앞두고 계시군요. 아무튼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별별 상담소 사연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인생의 동반자에서 하루아침에 왼수가 됐다는 제보입니다. 진짜 이거 너무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또 속상하네요. 제보자는 50대 남성입니다. 약 10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소개받았어요. 그 여성은 이혼을 하고 2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빛이 좀 어둡고 말수도 적었대요.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여성 쪽에서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혼자 사는 제보자가 걱정된다면서 막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생활용품도 막 하나씩 다 챙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모습에 제보자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당신에게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거를 뭐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평화는 또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후에 사실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라면서 투병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여성의 말에 따르면 매주 병원에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을 병원에서 들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여성, 내가 이런 신세라서 혼인신고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그래도 우리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두 사람 약 2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몸이 아픈 아내를 대신해 제보자가 혼자 일을 하면서 생활비에 병원비를 전부 책임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2딸도 형편이 좀 넉넉지 않아서 제보자가 딸의 보험료나 용돈도 부담을 했고요. 심지어 아내의 부탁으로 둘째 딸이 이사 간 집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돈이 약 1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아내가 울면서 막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 정말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딸들은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탁을 하겠냐.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 장기 이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아내의 얘기를 듣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이 제보자께서는 하십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떼어준다 그 생각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사실은 못했는데 좀 정이 이렇게 좀 들고 집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평생 같이 한다고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된다 그러고 또 자기는 오직 한 남자 선택은 일편단심 한다. 진짜 그런 말에 수술하면서도 직장도 쉬어야 되고 여자도 뻘이 없는데 회복 기간에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비도 충분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장기 이식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이
장기 이식이다라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자식들한테는 뭐 그런 부탁 못 하겠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장기 이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보자 사실은 남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고민하시네. 그렇죠, 고민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평생 동안 서방님으로 모시겠다. 남 빚도 없고 다른 남자도 없으니까 전부 당신한테 올인하겠다. 아니 그러면 이식만 지금까지 해주면. 서방님으로 안 모셨던 거예요? 약간 그런 말이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하냐니까 괜찮다. 내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도 있고 그걸로 생활비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민과 고민 끝에 제보자는 사실혼 관계에 계속 있었고 결국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평생 동안 서방님으로 모실게요. 난 빚도 없고 다른 남자도 없으니까 전부 당신한테 올인할게요. 라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졌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셨겠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일단 약속했던 보험금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생활이 막막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얘기를 꺼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욕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설이요? 욕설을 하면서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냐 이러고요. 일단 말투부터 바뀌었대요. 그 수술 전에는 여보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야, 너 이런 식으로 지금 제보자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해야지 다시 살 수 있게 되니까 일하느라고 집을 좀 떠나 있다가 한 달 뒤에 들어갔더니 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짐 마당에 있는 창고에 놔뒀으니까 짐 가지고 가라. 이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이러더랍니다. 자, 수술 전에는 평생의 짝이 될 거라 하더니 장기 떼어주니까 이제는 헌신짝이 됐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내를 대신해서 제보자가 아내의 딸에게도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 딸 수술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남녀 사이 뭐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제보자가 이번에는 이 아내를 소개해줬던 그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털어놓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또 뭐요? 동네에 제보자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아내가 지인들한테 제보자가 내 돈을 노리고 장기를 이식해 준 것 같다. 맨날 돈 얘기만 한다. 그 보험금. 예.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에게 예전부터 만나오던 상간남이 따로 있었다는 건데요. 장기 이식 수술을 하기 전부터 이 남자랑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주변인들한테 내 남자친구 이런 사람이다, 돈도 많다, 자랑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상간남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가족 여러분 거의 진짜 무슨 소시오패스, 약간 패스 계열 아닙니까? 자, 평생 일편단심이라던 아내의 말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제보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마음 정리 하려는데 딱 그 이제 자살해요 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당당한 거야. 내 얼굴을 응시하면서 내 가슴에 빛을 쏟고 찍은 거야 이게. 나 이제 끝났다 했는데 그 순간 분노가 치부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는 내가 평생 못 잊고 내가 저기 중국 가지고 안에 지옥 간다고 너는 지옥에서도 끌어당길 것이다. 자, 박 변호사님, 그래서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을 좀 제기를 했어요. 상간자 소송이라든지 뭐 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장기 이식하면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됐는데 뭐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 이식 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 이익으로 보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받아서 재판에서는 대부분 패소하고 아이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뭐 이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뺏기고 뭐 거짓말을 당하고 이러니까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 생각에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방금 그 표현을 쓰셨지만 양 변호사님, 이 정도면 진짜 장기를 뺏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혼인관계도 거짓말을 했고 분명히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킨 건 맞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제 장기라고 하는 게 금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렇게 취해 갔을 때 편취했을 때 적용하는 거다라는 걸 아마 좀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사실 이게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재산상의 이익일 수 있다라고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판례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법원에서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이 제보자분이. 그냥 이 재산이 아니라는,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아, 조금 아쉽네요, 많이. 아, 교수님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장기이식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없던 마음도 생기고 정말 고맙고 평생의 은인으로 사는데 이 여성은 정말 어떤 아까 얘기하신 앵커께서 얘기하신처럼 무슨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맨 처음부터 이 타겟을 정해서 이렇게 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늘이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입니다. 뭐 사실은 여성이 아내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책임감을 호소하고 사랑을 호소하고 미래를 호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제보자께서는 정말 순수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충격적인 정말 배신을 당해서 너무너무 상처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모로 몸도 마음도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정말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이 사연은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편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달아나고 주차돼 있던 차량도 자리를 피하는데요. 자, 차가 이동하자마자 건물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이거 내려갑니다. 왜?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주차장엔 뿌연 먼지만 가득 퍼져 있고 잠시 뒤 싱크홀 주변으로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누구 다친 거 아닌가 이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이 사고로 최대 15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상점 두 곳이 완전히 붕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는 없는 사고지만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진짜 같은 싱크홀이어도 예. 진짜 외국 싱크홀은 왜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죠? 아니, 너무너무 규모도 크고요. 저 사람이 안 다치고 사망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면서도 그럴 수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진짜 조심해야 돼. 무슨 일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이어갑니다. 차량이 오가는 왕복 8차선 도로 위를 한 남성이 뛰어갑니다. 어디가? 앞에선 또 다른 남성이 차량에서 내려서 달려오는데요. 설마? 가까운 두 남성. 어머! 야, 그래서 날라차기를. 이거 약간 정무분에서 본 건데.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난투극에 주변 사람들이 아유, 말려보지만 영화를 찍네. 이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고 어떻게? 도로 위에 신발이 놔둔 여자친구. 차량과 사람이 뒤섞이면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싸운 거예요? 차로 양보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위험한 난투극으로 번진 겁니다. 양보. 네, 그 남성에게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금융치료와 효과가 좀 있기는 바람에 날라차기가 세게 차네요. 교수님 왜 이렇게 이 차도 위에선 저렇게 사람들이 달라질까요? 때문에 싸운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대대로 집안의 원수들끼리 만난 그 정도로 싸우는데 물론 차 안에서는 좀 감정이 격해지긴 하지만 저런 싸움은 좀 말도 안 됩니다. 웬일이에요? 다음 이어갑니다. 호주의 한 클럽 앞입니다. 남성 한 명이 경호원들에게 쫓겨나고 이어서 또 다른 남성도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너 나가. 쫓겨난 두 명 중에서 한 남성은 미래에 남았는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여기 약간 클럽 같은 데인가 봐요. 경호원들에게 싹싹 빌어보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먼저 쫓겨난 남성이 옆 가게에서 의자를 의자. 치입니다. 뭐 하려고?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클럽 쪽으로 의자를 냅다 던지는데 던졌어. 하늘을 가르고 날아온 의자는 함께 쫓겨난 친구의 뒤통수에 웬일이야. 정통으로 꽂힙니다. 자기 친구한테 네, 던졌어. 어이없는 상황에 경호원들도 웃음이 터져서 웃음 참지 웃으면 안 되는데. 못하고요. 의도치 않게 팀킬을 해버린 야. 남성도 이마를 짚고 말았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게 무슨 친구야? 더맨더머예요. 저거 진짜 누가 더 바보예요, 저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물범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자, 영차 힘겹게 물 밖으로 건져 보는데요. 나 김물범 먹이 앞에서 포기란 없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입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결국 다시 뱉고 마는데요. 아이고 천천히 자, 먹어야지. 바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갈매기가 설마. 물범이 뱉은 물고기를 맹탕 물어봐 버립니다. 물고기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당황한 물범 한참 동안 저렇게 갈매기 꽁무니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박 변호사님. 씹어 먹는 게 낫지 않나?
아니 반으로 뜯어먹지 그걸 한 목에 먹으려 하다가 토해냈네요. 억울해요. 다 들어갔는데 억울해요. 다 먹은 거 네가 먹었네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그만 좀 해주세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